싸늘한 새벽 공기가 허름한 쪽방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면도날처럼 스며들었다. 48배 박수진은 얇디얇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몸을 뒤척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 벌써 며칠째인지 몰랐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야 할 남편의 병원비와 곰팡이처럼 피어난 밀린 월세 독촉장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다.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남편은 얼마 전 작업 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대학생 딸 민지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진의 숨통을 조여왔다. 식당 주방 보조와 새벽 청소 일을 닥치는 대로 했지만 거대한 빚의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은 지난 몇 년간의 고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또 못 잤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둠 속에서 딸아이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에는 잠결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니야, 우리 딸. 엄마 괜찮아. 잠깐 뒤척인 것뿐이야. 얼른 다시 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하니까.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선 심정으로 밤새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원망 섞인 탄식이 절로 나왔다. 며칠 전 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동료 김 여사가 건넨 말이 독버섯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김 여사는 수진보다 몇 살 위였지만 비슷한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수진 씨, 정말 돈이 급하면 혹시 밤이슬이라고 들어봤어?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면 여자들이 하룻밤에도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몸은 좀 고되겠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잖아. 나도 예전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딱 한 번.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밤이슬이라 불리는 그곳은 악명 높은 불법 유흥업소들이 독버섯처럼 밀집한 지역이었다. 밤마다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추악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곳. 그곳에 발을 들인 여자들은 대부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당장 수술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절망적인 최후 통첩을 해왔다. 매일 밤 수지는 남편의 텅 빈 잠자리를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날이 밝아오자 수지는 낡고 해진 가방 하나를 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딸에게는 예전에 일했던 공장에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며칠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댔다.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의 야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애써 엄마를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돈보다 엄마 건강이 먼저야.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떨리는 손으로 버스에 올라탄 그녀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밤이슬. 그곳만이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인생도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휴게소 근처 음습하고 지저분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수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화려하지만 퇴폐적인 네온사인 불빛이 번들거렸고 싸구려 향수 냄새와 역한 담배 연기 그리고 정체 모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굶주린 늑대처럼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혹 골목길 구석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여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혐오스러웠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수십 번도 더 그런 생각을 했다. 한참을 망설이며 서성이던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한 업소의 녹슨 철문을 두드렸다. 저 일하러 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떨렸으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짙은 화장을 한마담으로 보이는 장미 언니라 불리는 중년 여자는 위아래로 수진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이런 스타일 찾는 손님들도 간혹 있으니까. 험한 일은 처음인가 보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방은 저쪽 구석방이야. 씻고 준비하고 있어. 오늘부터 바로 일할 수 있지.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거 아니면 이런 데까지 제 발로 걸어올 리가 없지. 안 그래?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해라고 절규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무거운 쇠사슬처럼 그녀의 발목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장미 언니는 수진에게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손님에게 절대 반항하지 말 것,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할 것,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 것. 위반 시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난생 처음 겪는 지옥 같은 굴욕과 뼈를 깎는 듯한 수치심에 몸부림쳤다. 낯선 남자들의 짐승처럼 거친 손길과 음탕하고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기 혐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취급당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병원비 독촉장 그리고 딸 민지의 간절한 눈빛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돈, 오직 돈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영혼을 팔아넘겼다. 새벽녘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으로 방을 나설 때 그녀의 손에는 몇 푼 안 되는 더러운 돈이 쥐어져 있었다. 그 돈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을까? 수지는 조금씩 그곳의 생리에 익숙해져 갔다. 아니, 익숙해지려 필사적으로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동료라고 불리지만 서로를 경계하고 질시하는 다른 여자들과의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동거. 그들 역시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안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가여운 영혼들이었지만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위로를 건넬 여유 따위는 없었다. 매일 밤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역겨운 시간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지우고 영혼 없는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고통스럽게 터득해가고 있었다.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는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마네킹처럼. 가끔은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인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궂은 비가 내리던 날 밤, 유난히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수지는 휴게소 뒤편 구석진 벤치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한 남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비가 와서 라이터가 젖어버렸네요. 중년의 남자는 수진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견디기 힘든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보아 화물차 기사인 듯했다. 여기요. 수지는 무심하게 라이터를 건네며 남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곳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뻔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하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수진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보았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이런 궂은 날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경박하거나 음흉한 구석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수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요. 뭐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돈 없으면 말 걸 생각도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였다. 아닙니다. 그저 비가 와서 잠시 쉬어갈 곳을 찾다가 앉았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되었다면 일어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가식 없는 연민과 깊은 이해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처음으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망가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이 험한 길바닥에서 밥 먹고 산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꾸밈 없고 진솔했다. 밤낮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떠도는 외롭고 고된 직업이죠. 가끔 이렇게 낯선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갈 때면 문득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비까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수지는 영우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현실과 아픈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 이야기, 결국 이곳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기구한 사연까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영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영호는 마치 신부님처럼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어떤 섣부른 충고나 값싼 동정, 혹은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이 공감해 줄 뿐이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실된 인간적인 온기였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영호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 후로도 수진과 영호는 가끔 늦은 밤 휴게소에서 우연처럼 마주쳤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은 서로에게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작은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영호는 가끔 수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거나 작은 빵을 사다 주기도 했다. 그리고 언젠가 헤어지면서는 언제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주저 말고 연락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못 돼도 이야기 들어주고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라며 자신의 낡은 명함 뒤에 개인 연락처를 적어 건네기도 했다. 수지는 그 순수한 호의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진이 일하는 업소의 악덕 마담, 장미 언니는 그녀가 벌어오는 돈이 예전 같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너 요즘 손님들한테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소문이 자자해. 밤마다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 안 하면 아주 험한 꼴 볼 줄 알아. 내 남편 병원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마담의 욕설 섞인 고함과 살벌한 눈빛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담은 수진이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녀의 소지품을 뒤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다. 게다가 업소에는 젊고 예쁜 새로운 여자들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계속해서 공급되었고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잔혹해졌다. 수지는 다시 한번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질식하듯 빠져드는 것 같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극도로 위독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마지막 희망으로 아주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큰 수술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데 예상되는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통곡했다.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바로 그때 마담 장미 언니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다가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을 해왔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내가 특별히 아끼는 큰손 고객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 하룻밤만 정성껏 잘 모시면 내 남편 수술비 정도는 껌값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듣자 하니 돈은 썩어날 정도로 많은 양반인데 취향이 좀 아주 많이 까다롭고 변태적이긴 하지만 뭐 이 바닥에서 구르다 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같이 사연 있는 여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어때? 한번 해볼래? 내 남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거절하면 내 남편은 그냥 죽는 거야. 수지는 극심한 갈등과 공포에 휩싸였다. 마담이 말하는 큰손은 온갖 추악하고 변태적인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를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하고 역겨운 일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이미 없어 보였다. 눈물을 머금고 그녀는 결국 마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계약과도 같았다. 약속된 날 밤, 수지는 마담이 일러준 대로 시내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이었다. 호텔 복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예상했던 추악한 큰손이 아닌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김영호였다. 그는 평소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의심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영호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영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착잡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고뇌 그리고 약간의 분노마저 느껴졌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설마 당신도 마담과 한패였던 건가요? 나를 속인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극도의 혼란과 참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화물차 기사가 아닙니다. 위장 잠입 수사 중인 경찰입니다. 이곳 일대의 불법 성매매 조직과 인신매매까지 일삼는 악덕 포주들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수사해왔습니다. 마담 장미와 그 배우 세력이 당신을 그 큰손이라는 악마 같은 놈에게 미끼로 넘기려 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고 제가 그 큰손 행세를 하며 함정 수사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당신에게 미리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다. 수진 씨, 당신을 속이거나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그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놈은 이미 여러 여자를 망가뜨린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약한 여성들이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험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뇌와 깊은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완전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던 마담 장미를 비롯한 성매매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일망타진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이 속속들이 확보되었다. 수지는 피해자 신분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악몽 같은 영화처럼 한순간에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입을 열지 못했지만 영호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다. 영호는 그녀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도왔다. 또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독지가인 사업가를 익명의 후원자로 연결해 주어 남편의 막막했던 수술비 문제도 기적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사실은 영호 자신이라는 것을 수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깊은 배려에 수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남편과 사랑하는 딸 민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수지는 한동안 깊은 죄책감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영호의 진심 어린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조금씩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정부 지원 여성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분식집을 열어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녀의 음식 솜씨는 금세 입소문이 나 동네 명물이 되었다. 민지는 그런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의 가게 일을 돕는 착한 딸이 되었다. 남편 역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고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어느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늦은 오후 수진이 정성껏 꾸민 작지만 아늑한 분식집으로 영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제는 차가운 경찰 제복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들꽃 꽃다발을 건네며 특유의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고마워요, 영우 씨.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분식집 한켠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찬란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잔잔한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벼랑 끝 절망 속에서 위태롭게 만났던 가슴 아픈 인연이었지만 서로에게 절실한 구원이자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남은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터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꽃씨는 그렇게 두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터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